지적이 되기 때문에 제가 뭐 구태여 또 하는 것보다 어차피 지금 시간상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대책 마련에 집중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한국사 그 교과서 검정위원으로 조금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그 전에 한국 근현대사 이게 7차 교육 과정인데 한국 근현대사 과정을 비판할 때도 제가 좀 교과서를 분석하고 본 적이 있고 그래서 그동안에 그 제가 얻은 경험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거냐 하는 거를 그냥 간단히 한번 생각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과거에 이 한국사 교과서, 국사 교과서는 이거는 국가의 정체성을 다루는 중요한 분야다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정했습니다. 국정으로 정해서 이제 나라에서 하나의 교과서를 만드는데 이거를 이제 뭐 하다 보게 되면 미비한 점이 많이 나오는데 공격을 많이 하는 특히 이제 좌파들이 많이 합니다. 계속 이제 트집을 잡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집필자로 선택된 사람들이 다시 그걸 안 하려고 해요. 골치 아프니까요. 그리고 또 이제 출판업자들이 이게 뭐 막대한 시장이니까 또 가만 안 있고 이래서 결국은 이제 그러면 출판사들이 자유롭게 응모해라.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거를 검증을 해서 인정을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검인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한국사의 경우에는 그 13개의 출판사가 출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몇 차례에 걸쳐서 검증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 이제 한 팀으로서 제가 들어가서 이제 느끼는 것인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13개 교과서 중에서 6개만 이제 붙은 겁니다. 저도 어떤 게 붙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사파라든가 이런 걸 보고서 그때 기억이 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가장 좋은 것들이 선정됐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간에 하여튼 뭐 점수를 매겨가지고 6개가 이제 선택이 됐는데 그러면 이 교과서를 만드는 과정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요. 교육부에서 그 산하기관인 교육과정평가원이라고 지금요. 이 덕수궁 뒤쪽에 러시아 대사관 관저 그 옆에 이화여고 건너편에 거기 교육과정평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장을 하는데 그 역사를 담당하는 그 공무원 전부 박사학위 가진 사람들이 한두 명밖에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이걸 이제 관장을 하는데 이 사람들 그걸 하기가 어렵고 책임을 감당하기가 벅차니까 이제 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만들어지는가 하면요. 이 교과서를 역사 교과서를 어떤 입장에서 어떤 방향으로 서술하고 제작할 것인가 하는 이 방침을 만듭니다. 그거를 교육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장, 절 그리고 어느 정도의 작은 제목까지 다 이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과서들이 그 틀을 벗어날 수가 없죠. 약간만 벗어난 것들이 있지만 대개는 기본적으로 틀이 같습니다. 거기서 틀을 딱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집필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자세합니다. 그 교육 과정이라는 거하고 집필 기준 이 두 개를 가지고 필자들은 쓰고 출판사는 제작을 하게 됩니다. 이게 잘 돼야 됩니다. 여기가 문제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만들어지거든요. 만들어진 다음에 이제 이거를 출품을 하면은 이제 검정을 하게 되는데 제가 그 검정을 하러 들어가 보니까요. 이건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이게 역사책이 얼마나 듣고 얼마나 많은 사실들이 있는데 그게 뭐 문제가 있는 것이 한두 군데가요. 그래서 저는 그 이제 2차 모임을 가졌는데 합숙을 2번 하고 또 집에서 또 분석해가지고 또 가서 2번을 했는데 제가 첫 번째 가서 쭉 여러 가지 걸 보고서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이거는 절대 토론도 안 되고 토론해서 내가 관철시키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아주 기본적인 것, 정한심한 것들
이것만을 뽑아가지고 그 13개의 이제 출품된 교과서에서 문제점들을 다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거 몇 개만 뽑아가지고 요걸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이다. 그 이유는 이렇다 하는 걸 이제 만들어서 제가 이 워드를 쳐가지고 몇십 장 복사해가지고 2차 때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그 검증위원들한테 돌려주고 내 입장이 이렇다. 이거 일일이 다 설명을 못하지만 요거는 꼭 관철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좀 뚱딴지죠. 아무래도 뭐 우파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왜 들어왔는지 그 목적이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통하는 사람들끼리 좀 의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정도는 들어주고 이거는 들어주지 말자. 그런 식의 이제 좀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검증위원 중에 이제 한 두 사람이 날 찾아오더니 우리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봤는데 요거는 받아들이겠고 요거는 안 되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그래서 이제 조금 손을 낸 겁니다. 그것뿐입니다. 이건 어떤 검증위원이 들어가고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도 안 됩니다. 그 두꺼운 책을 어떻게 다 검토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맨 처음에 그 교육 과정을 만들고 그것은 또 세분화한 지필 기준이 만드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걸 누가 어떻게 만드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한 건데 그 기본 틀이 있습니다. 그 기본 틀을 그 역사가들은 사관이라고 하죠. 사관이라고 하는데 그럼 그 틀을 형성하고 있는 기본 사관은 뭐냐? 그거는 민족주의 사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민중주의 사관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시대에 민중의 역할이 강조돼야겠다. 그래서 이제 이거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마르크시즘의 이 계급 투쟁론을 변형시킨 거라고도 볼 수 있지만 어쨌든 민중주의라는 이름으로 들어갑니다. 그거는 민주주의로 이 정당화된 겁니다. 그 다음에 민족주의는 이거는 지상과제입니다. 통일은 지상과제입니다. 이거는 어떤 이념을 가졌든 간에 통일이라는 대의명분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민족주의, 민정주의. 그 다음에 거기다가 역사학계에서 또 유행하는 이론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주로 연세대학에 계시던 그 김용석 교수가 주장을 해서 많이 퍼뜨린 건데 이건 뭐냐면 근대화한다, 민주주의 사회로 간다. 그 뭐 서양에서 그렇게 배운 겁니다. 그러한 근대적인 진보적인 요소는 다 우리 역사 속에 있었다. 그 뿌리는 이게 이제 내재적 발전입니다. 요게 합쳐가지고 지금 민족주의 사관, 민중주의 사관을 형성해서 지금 이 교과서를 만든 겁니다. 이 틀 안에서 아무리 사람 바꾸고 시스템 바꿔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요 틀이 이제 깨져야 됩니다. 근데 이 틀은 북한하고 똑같습니다. 집어넣어서. 저도 그 북한의 그 기본적인 역사책 몇 개를 봤는데 이쪽 역사학계의 주장하고 저쪽 역사학계의 주장하고 크게 다르죠. 다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민족주의, 민중주의 사관은 언제부터 그 우리한테 형성되느냐? 그건 뭐냐면 우리 교과서가 언제부터 작용했느냐는 그 문제와 같은 겁니다. 이거는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가 아닙니다. 일찍이 1960년대 말 70년대 초부터입니다. 박정희 정부 때부터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북한의 영향을 받아서 민족 주체성, 국적 있는 교육, 한국적 민주주의 그러면서 강한 민족주의 성향을 드러내고 7.4 공동성명도 발표해요. 그래가지고 이 민족주의가 감정이 팽배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조장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이 한국학, 한국 역사를 중심으로 한 한국학을 진흥시켰습니다. 그때 1960년대 말 70년대 초면은요 대학에서 연극이라는 게 말만 들었지 거의 없을 때입니다. 그런데 한국학 하는 사람들, 특히 한국 역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문교부에서 많은 그 연구비를 줬고 그다음에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고 말이죠. 근데 그게 다 자라서 나중에 상당수가 좌익이 된 거죠.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두환 대통령 때 오게 되면은요, 전두환 대통령 때 오게 되면은 독립운동을 강조했습니다. 이도 민족주의의 한 표현이죠. 그래서
천안에다 독립기념관 짓고 또 거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또 돈이 풀렸습니까? 또 거기 얻어먹고 한 사람 중에 상당수가 또 좌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냐 했을 때 딱 잡아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쭉 된 겁니다. 그 교과서가 60년대 말 70년대 초부터 벌써 작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민족주의 사관, 민중주의 사관은 약간 그 표현이 다르고 좀 거칠이냐 세련되느냐 그 차이지 남북한이 지금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한반도는 지금 민족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고 그러한 시대에 이런 역사관이 지배하는 거는 그건 뭐 당연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를 뭘로 대체해야 되고 또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이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이 민족주의 사관, 민중주의 사관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왜 답이 나와 있는 하면요. 여기는 지금 한반도에 사는 한민족의 일원으로 살기 이전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가주의가 있고 대한민국 국민주의가 있을 겁니다. 그거를 일단 그걸 들고 나와야 되는데 민족 앞에서 국민이나 국가라는 거는 이건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민족이라는 말에는 북한인까지 같이 포함이 되니까 북한은 공산주의 체제니까 민족으로서 끌어만 하는 건 공산주의를 저절로 주장하는 겁니다. 막스 레닌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북한을 동포로서 민족으로서 끌어안으면 공산주의도 다 옹호를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민족주의 대신 강하게 대한민국 국가주의, 국민주의를 강하게 내세워야 됩니다. 제가 전에 군 생활할 때 제가 육군사관학교에서 전했는데요. 그 장교들이 임관을 할 때 이렇게 선서합니다. 나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신명을 바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옵니다. 그럼 국가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말합니다. 그런데 민족을 위해서 내 몸을 바친다 하면요, 민족에는 북한 공산주의자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뒤집박죽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육사 교관들 그다음에 군 관계사들 만나는 사람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게 어떻게 그랬는데 얼마 전에 신문에 나온 거 보니까 그 민족이라는 말을 뺀다 그래요. 장교들이 그 임관을 할 때, 임관 선서식을 할 때. 근데 그 이유는 이제는 다민족 국가가 돼서 민족이라는 말을 좀 쓰기가 뭐하다. 그런데 제가 제기한 그 관점에서 바꾼 건지 아니면 진짜 다민족 문제 때문에 이건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저로서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민족이라는 말 때문에 섞어진 겁니다. 근데 여기에 조금 희망이 있어요. 왜 희망이 있냐면요. 이 민족주의의 지상과제가 통일인데 이제 통일은 어렵다 하는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좀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민족 대신 국민이라는 걸 역시 의식이 가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한민족이 통일한다. 북한은 한민족으로서 통일된다고 하는데 북한의 한민족이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태양민족이나 김일성인데 그럼 한민족하고 태양민족은 뭐 어떻게 통일합니까? 민족이 다른데. 그러니까 이제는 국민을 사람들이 생각할 때가 온 것 같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민주의 사관이 영어로는 내셔널 히스토리 마찬가지입니다. 민족주의 사관도 되는데 미국 같은 나라나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국민주의 사관을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같은 시간에 오늘 한국현대사학회가 교육대학에서 진행하는데 거기 신문에 난 걸 보니까 그 중에 누가 한 발표니 이제는 민족사관 대신에 건국사관으로 하자 하는데 뜻은 같습니다만 그건 적합한 용어가 아니고 국민사관, 국민주의 사관 이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대시할 게 뭔가 하면요, 민중주의를 대신한 것이 대한민국 헌법에 분명히 자유민주적 질서를
지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자유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사관을 내세우면 됩니다. 개인의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자유주의 사관, 이것이 대체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국민주의 사관이나 자유주의 사관은 우리의 국가 정체성과 맞을 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다 있는 역사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족주의 사관, 민중주의 사관 대신에 국민주의 사관, 자유주의 사관만 사용하게 되면은 큰 틀은 해결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정부 쪽에다가 요구를 할 때는 이제는 민족주의 사관, 민족주의 사관도 일리는 있지만 대한민국을 말하면 그 의식하는 국민주의 사관, 자유주의 사관을 반영시켜달라. 이렇게 되면은 이제 조금씩 그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지금 요거를 그 뒷받침하는 그 설명이 될 것인데요. 지금 국가의 개념, 국민의 개념이 없습니다. 이 교과서에 보면은요, 그 교육 과정 에 보게 되면은 48년에 건국이란 말을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 과정에. 그러면 정부 수립이라고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말 같아도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거를 그 교육 과정이나 지필 기준에는 그게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서 판단하기 어렵지만은 역사학계 일각에서 주장되는 1919년 건국설 이것을 보면은 그것이 이 교과서 지필에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그건 무슨 뜻인가 하면요, 이 대한제국, 조선 왕국은 1910년에 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는 한일합방은 우리나라 왕이 도장 안 찍어서 무효라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망했느냐? 1919년에 망했다는 거예요. 1919년에 망했으면 어떻게 된 거냐? 순종은 일본 사람이 세운 왕이니까 그건 왕도 아니고 진짜 조선 왕국의 마지막 왕은 고종이다 이게요. 그러니까 고종이 1919년에 죽었다. 그러니까 대한제국은 그때 망한 거다. 근데 3.1운동이 일어나서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됐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그때 건국된 거다. 19년에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넘어온 거다. 그럼 48년에 그 나라 세운 건 뭐냐? 나라 세운 게 아니라 정부 하나 세운 거다. 북한에도 하나 세우고 우리도 하나 세운 거다. 진짜 나라는 19년에 세운 거다. 그 19년에 나라 세웠으면은 독립운동은 왜 필요하냐? 나라 세우려고 독립운동 하는 건데 왜 필요하며? 그리고 영토도 국민도 주권도 없는 그게 무슨 놈의 나라냐? 근데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새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도 건국이라는 단어를 못 쓰지 않습니까? 48년에. 근데 이 교과서에도 어디 찾아봐도 건국이라는 단어는 안 나옵니다. 정부 수립은 나옵니다. 근데 이거 양동환 교수께서 늘 그 주장하시지만 정부 수립이나 건국은 마찬가지거든요. 왜냐하면 유엔의 결의에 의해서 이 대한민국이 세워졌는데 그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총선거를 하고 두 번째 국회를 구성하고 세 번째 헌법을 제정하고 마지막 단계로 정부 수립을 해서 건국 과정을 끝내는 건데 정부 수립은 건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이 교과서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교육과정 지필 기준에서 대한민국의 건국을 분명하게 밝히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북한하고는 다른 나라다. 그리고 새로운 국가다라는 그걸 분명히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드리면 한이 없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 단계예요. 마지막 단계 이제 검정을 하는데 이제 그러면 요것만 제가 말씀드리고 끝을 내겠습니다. 그러면 요 다음에는 그 교육 과정을 누가 어떻게 만드느냐. 과거에는 교육부에서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교수라든가 이 교사들을 한 몇십 명 모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만들었어요. 만드니까 민족주의, 민중주의가 이제 압도하는 거죠. 그런데
이 비판이 심하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만든다고 신문에 났는가 하면은 교육과정 개발 추진위원회라는 단체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최근에 몇 달 전에 금년 초죠. 그리고 거기에는 그 이화여대 총장을 했던 이회영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양반에다 이제 압박을 해야 되는 거죠. 너 이런 식으로 하겠느냐. 일단 거기 한번 기대해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교과서가 제대로 됐느냐 안 되느냐 그 검정을 하는 것은 저희 같은 검정위원들 아무나 임명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태진 교수가 국사편찬위원장인데, 그러니까 조금 다행스러운 거는 교육 과정을 만드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걸 마지막에 마무리 짓는 검정을 하는 거하고 아예 어떤 특정한 사람, 특정한 위원회에다가 책임을 아예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공정도표가 뚜렷해지기 때문에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조금 나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숨어서 아무 의미 없는 수십 명의 위원회를 갖다 놓고서 책임을 때리는 것보다는 조금 실명을 밝혀가지고 했을 경우에 좀 더 이 말하면은 그 변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게 뭐 실전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그 오늘 아침 신문에가 제가 그 보니까 그 국사편찬위원장인 그 이태진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현재 교과서에는 북한에 관한 서술이 너무 많다. 그래서 그걸 상당히 줄이겠다 하는 게 나와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되는데 이게 지금 요거만 하나 제가 끝냈습니다. 뭐냐면 지금 대한민국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분명히 두 개의 국가가 있고 그 안에 있는 국민은 각자의 자기 나라를 조국이라 생각하고 충성심을 바치는데 역사학계에서는 이게 하나로 통일이 되어 있어요. 완전히 섞어지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하나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요번에 정부에다가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말하면요. 한국사 교과서에서 북한을 언급을 하려면 북한 사업을 하려면은 북한을 별도로 부록으로 떼어내서 북한을 따로 서술해야 합니다. 요게 교과서 포럼에서 만든 대한 교과서에서는 그리고 또 그 전에 또 저랑 그 이동복 이래근 그런 우리 유광호 선생님과 같이 만든 한국 현대사 이해 거기에도 그 북한사를 완전히 부록으로 떼어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교과서는 북한사하고 대한민국사하고 막 섞어 찍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의 말하면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나게만 하면 됩니다. 그건 결국은 민족주의 사관, 민중주의 사관 대신에 국민주의 사관, 자유주의 사관으로 대신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제 말씀입니다. 상세한 말씀 감사합니다. 역사학자로서